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역대 최악의 대선 후보 윤석열. 매일같이 그는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공식 행사의 연설자로 단상에 올라 거의 2분 가까이를 침묵으로 서서 좌중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무대 하단의 프롬포터에서 자신의 연설 원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보통 이럴 경우에는 임기응변이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는 게 상식일 텐데요. 그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도리도리만 계속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써준 게 없다면 입번긋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만큼 아는 것도 주워 들은 것조차 없는 걸 의미하며 아는 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한계의 바닥을 보여준 겁니다. 이런 자가 국가 지도자를 꿈꾸고 있는데요. 박근혜 시즌2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박근혜도 최순실이 써준 원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텅 빈 머리와 철학 부재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가 국제포럼에 참석해 국가정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단상 아래 마련된 프롬포트가 늦은 탓인지 소개 인사 후 2분 가까이 침묵을 유지하는 해프닝을 빚었는데요. 역대 최고의 긴 침묵이자 방송 사고였습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22일 TV조선이 주최하는 글로벌 리더 포럼 2021에 나란히 출연해 국가 미래 비전 발표회를 가졌는데요. 먼저 나선 이 후보는 인사를 마친 후 곧장 먼저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TV조선에게 감사드린다. 짧은 시간이기는 하나 요약해서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며 몇 가지 주제에 대한 정책 비전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균열과 갈등이 심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청년 세대들의 갈등이 정말로 심각하고 그들이 경쟁을 넘어서서 친구와 전쟁을 치르고 친구가 적이 되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곧 우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우리는 공정한 룰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시도합니다. 예를 든다면 정시냐 수시냐, 교육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더 근본적으로는 기회의 총량을 늘려서 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는 거침이 없었는데요. 그는 크게 청년 문제, 경제적 기회 부족 문제, 사회의 질적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거론했고 10분 정도 주어진 발표 시간 동안 기존에 갖고 있던 자신의 지론을 바탕으로 정책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사전에 준비한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나 따로 연설문을 준비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는 언변의 달인답게 자신이 생각한 모든 정책과 비전을 가감없이 쏟아냈습니다. 역시 이재명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그러나 뒤이어 연설을 한 윤 후보는 프롬포트를 통해 나오는 발표 내용을 읽을 계획이었는지 인사를 하고도 연설을 곧장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께서 국가 미래 비전을 발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Mr. 윤석열 Presidential Candidate for People Power Party will share his vision for Korea. 네, 잠시 무대 준비가 있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저희 오디오 좀 조절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 are experiencing technical difficulties. Please wait for a few minutes. Thank you. 네. 뭐 시작할까요? Shall I begin? 네, 시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 후보의 침묵이 길어지자 사회자가 잠시 무대 준비가 있다고 안내했고 잠시 후 시작해 주시기 바란다며 윤 후보에게 발표 시작을 요청했는데요. 그럼에도 발표회가 시작되지 않았고 사회자는 다시 오디오 조정이 있겠다며 청중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실 원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건데요. 한심하다 못해 애처롭기까지 했습니다. 윤 후보는 결국 2분 가까이 기다린 끝에 연설을 시작했고 연설 내내 프롬프트를 보며 이날 발제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윤 후보는 연설에서는 취약계층 복지 강화, 지도자 리더십, 국민과의 소통,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주제로 정책 비전을 읽어댔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Honorable 이 자리에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는 참담한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 한반도에는 두 개의 리더십이 자리 잡게 되었고 이 둘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수십 년간 길을 걸어왔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산업화 민주화를 모두 성공한 전 세계의 모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역사의 퇴물로 증명된 사회주의를 따랐던 북한은 실패한 국가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이는 리더십의 방향 설정에 따라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삶의 체험 현장의 극과 극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누굴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래서 이재명을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체 얼마나 많이 이재명을 뽑기로 결정해야 할까요? 선거 전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이재명을 뽑기로 결정할 듯합니다. 국힘당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김종인,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등 3인에 대한 인선을 공식 발표했지만 22일 윤 후보가 김 전 위원장 선대위 합류를 전격 거부했습니다. 이날 윤 후보 핵심 정무 관계자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에게 하루 이틀 시간을 더 달라고 한 것에 대해 윤 후보가 이를 거부하고 김한길, 김병준 위원장 체제로 가기로 전격 결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관계자는 이러한 윤 후보의 결심은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격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이 왜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팽당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며 김 전 위원장이 윤 후보의 권위를 흔들고 있고 선거 캠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을 털고 가야지 또 선거 중반에 부릴 그의 묵리를 감당할 생각을 하면 이번 윤 후보의 결정이 옳은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윤 후보는 당 최고위원회를 처음으로 주재한 자리에서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와 김병준 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 두 분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일을 최고위에 올리겠다고 말했는데요. 윤 후보는 앞서 21일 대선 전반을 진두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에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위원장, 상임 선대위원장은 김병준 전 위원장이 맡고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후보 직속의 새시대 준비위원장은 김한길 전 대표가 맡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판이 깨진 건데요. 김종인의 노욕과 윤석열의 과욕이 국힘당 선대위를 삐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종인을 뺀 건 잘한 일인데요. 이로써 여우 같은 전략보다 더 우직하고 미련한 선거 전략이 등장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인선 관련해서 뭐 이견이 있다 이런 보도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셔요? 뭐 특별한 이견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나름대로 생각을 갖다가 얘기를 한 거지.
지금 좀 추진되고 있는 방향은 큰 틀에서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후보가 뭐 자기 나름대로 선거는 결과적으로 후보가 꼭 당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게 자기가 결국 결론을 낼 수밖에 없고